근데 테스트는 다 봤는데 어떻게 두 명이 없냐? 한 명이 조퇴했고, 한 명은 아직 안 들어온 거지? 뭐, 그지? 이거는 다른 학원. 자, 연서. 정률이. 재선이 자리 저기라고? 여기? 예. 종환이. 태우. 유준이가 그러면 좋댔나 보네. 지민이. 너 이거 푼 거야, 찍은 거야? 식이 전혀 없고, 네. 뒤로 가죠. 아니 뒤로 가. 본이가 아니잖아. 자, 요거 풀이 좀 해드릴게. 풀이부터 하고 갑시다. 얘들아, 1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1번은 이거예요. 저번 시간에 여러 개 힘이 작용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X축 방향으로 더하고 Y축 방향으로 다 더한 값. 그죠?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도 0이고 이쪽으로 0이면 전체가 평행 상태인 거고, 0이 아니고 어떤 값이 나타나면 그 방향으로 뭐가 생겼다?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있으면 이게 최종적인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 요 문제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지금 벡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 이쪽으로 하나,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X축만 다 모아 보자는 거죠. 자, X축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요거부터 따지면 이거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5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5라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하나 있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요 힘은 요쪽 방향으로 X 힘이 얼마나 있느냐 봤더니 요것도 5네. 그럼 플러스 5. 그죠? 그 다음 얘 봅시다. 얘 봤더니 얘도 X방향으로 얼마나 되냐 요것만 보면 되잖아. 그죠? 여기 얼마예요? 여기는 2네? 그럼 플러스 방향으로 2니까 2. 요거 다 합치면 얼마 남는 거야? 2뉴턴 남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Y도 한번 보면 Y. 자, 요거부터 한번 따지면 Y 여기를 따지면 되겠죠. 요만큼 요게 얼마냐 이거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2죠. 여기 2잖아. 크게 2네. 그죠? 그럼 Y축도 자 플러스 2 하나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 봅시다.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있느냐 봤더니 5,4니까 여기 4네. 4 플러스네. 플러스 4. 그 다음 요거 세 번째 힘 Y축 방향만 따지면 요거죠. 요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 했더니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2뉴턴 남네. 그 얘기는 이 얘기요. X축으로 2뉴턴 요만큼 2뉴턴,
Y축으로 2뉴턴. 요 두 개의 힘만 있는 거야. 그럼 이거 합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 방향으로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2니까 여기는 2 루트 2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2 뉴트 2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2번은 자 요렇게 돼 있네요. 그죠? 속도 시간이야. 속도 시간. 속도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봤더니 자 지금 그래프는 여기까지인데 0에서 3초까지입니다. 여기가 3초예요. 3초. 그죠? 여기까지 한번 보면 속도가 여기에서 0일 때 3이었는데 3초가 되니까 0이 됐죠. 그러면 가속도 A는 3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나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어? 3만큼 변했잖아.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잖아. 나중이 0, 처음이 3. 그죠? 그래서 0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의 제곱 이렇게 된 거야. 평균 가속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줄어드는 거야. A식 알죠? 가속도식은 T분의 V에서 V0 빼는 거야. 처음이 얼마야? 여기 3. 나중에 얼마야? 여기 0. 3초일 때 0이잖아.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자. 3번, 4번. 요거 하고 저번에 숙제 내줬던 그 부분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빠르게 또 보고 갑시다. 자, 가속도가 지금 여기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시간이에요. 근데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네. 그지? 여기가 2 가속도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시간이 2, 4, 6초입니다. 6초. 그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죠. 문제에서. 이거 없으면 못 풀어요. 알겠어요? 정지에 있다. 처음 속도를 줘야 됩니다. 왜 처음 속도를 줘야지 풀 수 있느냐 하면 가속도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면적이거든요. 이 면적은 뭐냐면 면적 뭐라고 그랬죠? 속도의 변화량. 그죠?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만 알기 때문에 이게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잡았을 때 그죠? 자, 일단 면적이 얼마입니까? 4죠? 이게 4라는 거야. 4. 근데 처음 속도를 모르면 나중 속도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볼 수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여기 속도 시간. 자, 그러면 이게 0이니까 나중이 얼마란 얘기예요? 4란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서 여기 2초까지 여기 4라고 쳐볼게요. 4m/s. 그러면 요 지점까지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죠? 그 다음 2초 더 지나면 4초죠. 여기가 4초. 4초 동안은 가속도가 없어요. 그러면 등속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등속으로. 그랬다가 자,
6초가 됐는데 이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만큼 줄여야 되는 거니까 6초일 때는 0이 되네. 0.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4초가 되는 순간 속도는 얼마입니까? 4초일 때 속도 얼마예요? 4예요. 이때 4까지 빨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하게 왔거든. 그러니까 4초일 때는 4m/s예요. 그러면 4번에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 사다리꼴 면적이잖아. 면적이 얼마야? 딱 대칭이니까 요 삼각형 여기다 끼워 넣으면 요 사각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16m가 되는 거야. 됐죠? 형님, 응. 근데 여기 응. 전체 거리라고 했는데 응. 이동 거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이동거리나 이거 변이나 어때요? 똑같잖아. 방향을 안 바꿨는데. 방향 바꿨습니까? 이거 방향 바꿨어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습니다. 이 직선상 운동이라고 치면. 됐어요? 자, 그러면 저번에 숙제 부분 그거 문제 풀이를 못 했었잖아. 저번에. 자, 그거 한번 봅시다. 그게 우리가 몇 페이지였냐면 진도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빨리빨리 못 해줘서 미안해. 46, 47, 48이었죠? 그죠? 거기에서 질문 하세요. 문제 번호를 부릅니다. 자, 문제 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39, 30, 26, 24, 25, 36. 됐니? 23번은 해결됐죠? 우리 요거 문제였어요. 자, 제일 빠른 번호부터 한번 봅시다. 24번부터 한번 볼게요. 24번. 자, 열차의 가속도는 얼마이냐라고 했는데, 자, 요거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길이가, 지금 24번하고 25, 26. 여기 다 풀면 되네. 자, 길이가 100m짜리 열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100m짜리예요. 100m. 여기 있는데, 앞이 역의 한 지점 O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O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O. 출발해가지고 직선철로 위를 일정한 비율로 가속했다. 가속했다라고 하면 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일정한 비율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그림에다 체크해 놓고 출발하여 20초 후에 열차의 앞이, 자, 여기 철교가 있습니다. 철교. 자, 이 철교 다리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20초 후에 열차의 앞입니다. 열차의 앞이니까 요렇게 해야 되겠죠? 요렇게. 열차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A를 지나기 시작했다. 여기가 A라고 봐야 되겠네요. 몇 초 후에? 20초 후에. 여기서 여기까지 20초 걸렸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작하여 20초 후에 다시 20초, 여기서부터 다시 20초가 지난 다음에, 그죠? 열차 끝이라고 했습니다. 앞이 아니고, 열차 끝이 철교의 다른 끝 B를 지납니다. 여기 다른 끝이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B가 되고, 열차의 끝부분이 지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20m/s로 간다. 이해되겠습니까? 문제? 요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다 푼 거야. 다 푼 거야. 자, 열차의 가속도 한번 봅시다.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 보세요. 지금 처음 속도 아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죠? 여기는 정지하고 있었죠. 정지.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여기 끝부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걸렸죠? 20초 걸렸죠? 그죠? 20초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총 40초분에 나중 속도가 20이네요. 20 빼기 처음 속도가 0이네요. 요거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얼마야? 2분의 1 0.5 m/s의 제곱. 됐니? 이게 24번이고, 자, 25번에 OA 사이의 거리, OA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가속도 A 알고 시간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 거리 알 수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원래 거리 변이식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처음 속도가 0이잖아. 정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S는 요겁니다. 요거. 맞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넣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0.5니까 이것도 2분의 1이죠. 곱하기 시간 t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0초잖아. 그죠? 20에 제곱 해주면 되니까 요거 100m네요. 100m. 맞아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20초 동안 기차가 서서히 출발해갖고 빨라지면서 100m 간 겁니다. 100m. 자, 그럼 26번에 철교의 길이는 했습니다. 철교 길이. 자, 철교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의 속력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V. 요거는 일단 얼마일까? 자, 요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 알고 나중 모르죠. 근데 가속도 알고 시간 아니까 어떻게? 요식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하면은 V는 V0 플러스 AT 가속도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여기에서 얘가 0이죠. 0. 그러면 AT를 구하면 요 빠르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요게 A가 2분의 1이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20초 걸렸죠? 그죠? 20초. 그랬더니 얼마? 10이 되네. 10. 아, 여기 10m/s네. 여기가 10m/s야.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즉, 기차가 요 앞부분 있죠? 앞부분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 이걸 이용을 하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하면
어떤 거리가 나오느냐 하면 요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요 거리. 맞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습니까? 철교의 거리 A에서 B까지 여기까지만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결국 이 S는 뭡니까? 철교의 길이에 요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져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이 값에서 기차 값을 빼버리면 철교의 길이 값이 된다는 뜻이. 이해가니? 요거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즉, 요 앞부분까지 가는데 거리, 이 계산입니다. 요거 일단 계산해 볼게요. 요 계산하면, 자, 처음이 10입니다. 10.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0초 걸렸죠. 20초. 그 다음에 2분의 1에 가속도는 2분의 1, 0.5 그대로고요. 또 시간이 20초 걸렸습니다. 20초. 그거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400인데 여기 4로 나누는 거니까 100이 되겠죠? 그죠? 이러면 총 300이야. 어디까지가 300이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이라는 얘기. 그럼 기차 길이 빼니까 얼마? 200m가 되겠죠. 그죠? 답은 200m입니다. 철교 길이는 200m.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됐고 30번 가봅시다. 30번. 자, 30번 보면 또 기차네. 기차. 24m/, 여기 아니구나. 한별이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최대 속력 8m/s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얘는 최대 속력 8m/s니까 무슨 운동이겠어요? 그렇죠. 등속도죠. 그 8m로 계속 달린다는 얘기야. 지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으로. 자, 그러면 한별이가 기차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대요. 자, 요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아닌가? 요거 먼저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하시고. 여러분들 킥 테스트만 잘 이렇게 해도 그 부분만 잘 모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나중에 되면 많이 쌓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풀이 과정도 잘 또 받아 적어 두시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죠. 한별이가 8m/s 요걸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기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출입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가까운 요 지점이 이제 D라는 거죠. D. 그죠? 기차는 정지에 있다가 출발하는 건데, 정지에 있다가 출발. 그리고 가속도는, 얘의 가속도는 1m/s의 제곱으로 가속을 해라. 이거죠. 등가속도 직선입니다. 그러면 겨우 얘가 딱 뛰어가지고 탁 잡을 수 있는 이 한계 거리. 요 D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죠? 간신히 타는 거. 간신히 타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최대 속도, 한별이의 최대 속도하고요. 한별이. 그 다음에 기차 있죠. 기차의, 속도. 요게 딱 같아지는 순간이면, 요걸 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식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최대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최대 속도는 그냥 요 8이죠. 그죠? 8. 그러면 얘는 이 속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지에 있다가 갈 때 나중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얘는 V는 V0 플러스 AT. 자, 요게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AT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런데 이 A가 얼마입니까? A가 1이라고 했죠. 1. 그럼 T는 얼마요? 8초가 되는 8초. 8초. 그죠? 자, 그러면 8초가 됐을 때, 자, 이 거리하고 요 거리, 이제 가는 걸 한번 봅시다. 한별이는 이동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VT로 하는 거죠? 그죠? VT. 한별이는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떤 식으로 가는 거죠? 등가속도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죠? 보시면 이걸로 봐야 돼. 아우, 눈이 아프다. 자, 그런데 봐봐. 얘가 앞으로 가는 동안에 얘도 갈 거 아니에요. 요만큼 갈 거야. 근데 요만큼 가는 거리 S는 어떤 거야? 등가속도 운동으로 해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별이가 요 지점 속도가 딱 같아질 때, 즉 8초 동안에 요만큼 가야 돼요. 맞아요? 원래부터 D만큼 벌어져 있었는데 기차가 출발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한별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기차는 D하고 요걸 합한 값만큼 요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봅시다. 요 VT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D 플러스 S. 그죠? 근데 이 S는 뭡니까? 요것만 보면은 요거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맞나요? 기차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근데 요게 정지에 있다가 가는 거니까 요건 필요 없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게 얼마죠? 8이죠. 한별이의 최대 속도. 그 다음에 요게 속도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 얼마였습니까? 8초였습니다. 8초.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가속도가 얼마죠? 1이네. 시간이 얼마죠? 8초. 8초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D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64고 여기가 32죠? 그죠? 32 넘어가서 빼주면 32m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게 한계 거리입니다. 이거보다 멀어지면 한별이는 기차를 못 타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30번이었고, 그 다음에 36번. 자, 36번은, 잠시만, 여기 보이나? 아까 너무 확대를 했어.
자, 36번 위에 그래프부터 하나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속도 시간인데, 여기에서 A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B는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동차 A가 B를 앞지르는데 A 차의 출발 후 몇 초 후인가? 이거네요. 몇 초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여기가 30초죠. 30초. 자, 그리고 얘가 10, 얘가 15. 요 30초 안에 A가 B를 앞지를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따져보면 되는 겁니까? 속도 시간에서 면적이 뭐라고 했어요? 면적이.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고 했죠. 직선상이고 거리를 방향을 안 바꾸면 변이는 이동거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B의 면적은 300이죠. 그죠? B는 30초 동안 300m 간다는 얘기야. 쉽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A는 멈춰있다 출발해서 요 삼각형 면적이죠. 그죠? 30 곱하기 15 나누기 2니까 450 나누기 2죠. 그럼 300보다 작네? 그럼 이 30초 안에 A가 B를 따라잡지는 못하겠네? 맞죠? 그러면 따라잡는 시간이 여기 어딘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T가 몇 초이냐? 이거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A가 출발 후, 멈춰있다 출발 후, T초까지. 이거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A의 면적하고 B의 면적이 같아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마주치는 순간이 생기겠죠. 따라잡히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면적이 같아지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면적을 구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자, SA하고 SB를 구해볼게요. 근데 SB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SB는. 자, SB. 요거랑 요거 곱하면 되죠. 그럼 10T네, 10T. 맞죠? 10T. 자, 그 다음에 SA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삼각형 면적하고 사각형 면적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삼각형 면적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30. 그죠? 거기에, 자, 요거 사각형 면적 어떻게 되는 거죠? 15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요만큼을 곱하면 되죠? T-30을 곱해주면 되네. 그죠? 요 두 개가 같다라고 두고 T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구해봅시다. 자, 10T는 요게 얼마입니까? 15제곱이네. 15제곱이면 얼마니? 15제곱? 225? 225 플러스 자, 요거 15T 마이너스 요게 얼마입니까? 요거 2배네. 그러면 450이네. 됐어요? 그러면 자, 10이 넘어와서 요거 5T 되죠? 5T. 그 다음에 요게 225가 절로 넘어가니까 225. 그러면 T는 얼마입니까? 5, 4, 20에 5, 25. 45초.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하고 오세요.
자, 그럼 39번 한번 가봅시다. 자,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그 S 거리를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속력으로 계속해서 S를 다시 등속을 갑니다. 이때 V의 속력으로 등속으로 S만큼 또 가고 있네요. 그죠? S. 자,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죠? 평균 속력. 시간분의 전체량을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면, 자, 시간 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 이동 거리. 자,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 ES죠? 그죠? ES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만 구해주시면 되네요. 여기에서의 시간하고 여기에서의 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시간은 T는 여기를 T2라고 하고 여기를 T1이라고 할게, 그냥. 편의상. 자, T2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속력은 어떤 속력?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균 속력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평균 속력은 뭡니까? 등속이기 때문에 V를 계속 갔기 때문에 그냥 V 값이 되겠죠. 그죠? V분의 S. 이렇게 되겠네. 그럼 시간, 여기는 T1 플러스 T2로 할 수 있는데 T2는 구했다. 그럼 T1도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속력분의 거리 S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속력만 알면 되네. 속력 저 어떻게 구하지? 저 어떻게 구해요? 평균 그렇죠, 평균. 이때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V. 그렇죠. 왜? 자, 이게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멈춰 있다가 V까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이거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평균은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2분의 V가 되겠죠. 2분의 V.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V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V분의 ES.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V분의 ES 플러스 저기는 V분의 S. 지금 39번 한 거 맞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A로 표현해놨네. 답은? 그러면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거 바꾸면 됩니다. A로 바로 할 걸 그랬네. 요 T1을 이렇게 바로 해봅시다. 보기에서는 이 A를 사용해서 넣고 있으니까, 그지? 요거 바로 어떻게 해요? V는 V0 플러스 AT에서 요게 0이죠. 그러면 T는 A분의 V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요거
V분의 A로 해갖고 바로 넣자. 아니면 다 계산하고 저 V분의 A 해서, 쓸 수도 있겠죠? 자, 요거 V분의 A. 자, 요거 ES.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럼 이 V니까, 밑에가 V니까 이 더하면, A 플러스 S분의 ESV. 이렇게 나오네. 뭐 식이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어? 잠시만, 요거를 원래대로 해봅시다. V분의 ES로 그대로 해갖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V분의 3S고, V분의 3S, 위에는 ES니까. 자, 요거는 약분이 돼서 3분의 2 V,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V하고 A의 관계식만 찾으면 되네. 보자. 이게 요렇게 됐죠. 요것만 찾으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 이거 있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여기에서 얘가 뭐죠? 처음 속도가 0이잖아. 요 구간에서. 그죠? 자, S만큼 갈 때 가속도. 그때 나중 속력이 V니까 V제곱. 그죠? 그럼 V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EAS.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3분의 2 루트 EAS. 이렇게. 보기 있나? 2번에 있죠? 이렇게.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 V 값을 A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저기 힘 쪽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87페이지 수직 항력하고 마찰력, 장력 얘기를 좀 하다가 끝났는데 요거 빠르게 좀 해볼게요. 47페이지요? 여기 이 책 아니지? 선생님이 이거 눈이 아파가지고 이 책이 다른 책으로 봤더니 쏘리 여기가 아니지. 여기는 62페이지네요. 62페이지. 요 큰 책이 선생님은 눈이 좀 아파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다른 책으로 보는데 쪽수가 다르죠. 자, 수직 항력. 수직 항력은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 수직 항력은 힘의 법칙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운동 법칙으로 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물체가 있는데 물체의 무게가 mg야. mg. 그럼 이 mg는 뭡니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무게죠. 무게. 질량 곱하기 이거 중력 가속도입니다. 알겠죠? 9.8m/s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 책으로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자,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게 무게라고 생각해 보죠. 이 무게면, 자, 바닥을 얘가 이 정도 무게로 누른다는 뜻이에요.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닥이 이 무게를 지탱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뚫리는 거죠. 뚫리면 와장창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얘가 버텨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버텨주면 이 물체도 그대로 있고 이 바닥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니까 물체를 갖다가 어떻게 위쪽으로 mg만큼 바닥이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수직 항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기호는 N으로 표현합니다. N. 알겠죠? 이게 수직 항력이에요. 그럼 맨날 수직 항력은 mg입니까? 아니란 얘기야. 자, 수직 항력이 봐봐. 이렇게 비스듬하면 면이 이렇게 세타각으로 빗면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번엔 빗면. 그러면 봐봐. 물체가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 mg가. 그러면 mg는 어느 쪽으로? 무게는 항상 지구 중심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거야. 맞아? 요거 이해가니?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 수직과 연직의 개념 조금 알고 갑시다. 수직은 뭐고 연직은 뭐니? 수직은 뭐고 연직은 뭐야? 수직은 면의 수직인 거고 연직은 지평면의 수직. 자,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얘는 접촉면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에 수직이면 90도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연직은 줄에다가 추를 매달았을 때 그죠? 얘 추가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럼 바닥이 이렇게 생겼든 무조건 연직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으로 중력은 작용해요. 재선 알겠니? 그러면 이건 연직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은 뭐가 되는 거죠?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크기의 힘에서 자,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누르는지를 알면 그죠? 이것과 똑같은 크기로 어디로?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거 아니야. 그죠? 맞나요? 그럼 요게 뭐란 얘기입니까? 바닥이 떠받치는 힘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수직 항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요 화살표의 크기 있죠. 이거에 분해된 힘. 이쪽 방향의 분해력. 알겠죠? 요거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여기 세타각이 있으니까 세타각을 찾아야 되겠어요. 세타각을. 그러면 자, 요것과 요렇게 요걸 직교좌표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세타 값이냐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더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그려 드릴게요. 붙여서. 자,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가고 이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게 세타이기 때문에 요 각은 뭐가 되는 거죠? 90도 마이너스 세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90도가 돼야 되니까 요 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각이. 얘가 세타각이 되는 거야.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각이구나. 세타각. 자, 그러면 요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자, 요게 MG. 좀 크게 그릴게. 자, 여기가 세타각. 그러면 요 크기. 여기 직각이에요.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요게 MG, 빗면이 MG일 때 요 밑면의 크기는 어떻게? MG 코사인 세타. 맞나요? 얘랑 얘 비율 있죠? 직각삼각형. 자, 다시 해보자. 직각삼각형에 여기 세타고 요게 A, B, 요게 C라고 치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입니다. C분의 A. 요 코사인 C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C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A의 값은 C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MG야. 요게 MG면 요쪽은 어떻게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MG 코사인 세타. 자, 요 값이 MG 코사인 세타네. 그럼 요 크기랑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게 수직 강력이구나. MG 코사인 세타. 그래서 수직 강력은 항상 그때그때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찾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게 되면 뭘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마찰력을 구할 수 있어요. 마찰력. 마찰력은 힘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구합니다. 마찰력 F가 있으면 요거는 뮤 N 이렇게 구합니다. 자, 뮤가 뭐냐면 요게 마찰 개수라는 거야. 뒤쪽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N이 수직 항력이에요. 마찰 개수 주고 수직 항력 줬을 때 곱해서 구하시면 돼요. 마찰력이 되는 거야. 마찰력. 근데 이 수직 항력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찾아서 넣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뮤 mg가 될 수도 있지만 저 비타면에서 뮤 mg 코사인 세타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요 식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 알겠지? 장력도 그때그때 찾아야 돼요. 그때그때. 장력. 수직 항력처럼 장력도 그때그때 운동 방정식을 만족시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연습을 조금 좀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63에서 65쪽까지는 일단 지금은 패스하고 요거 좀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문제로 등장하면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5쪽에 그 탄성력 위쪽에 그 종단 속도 찾았습니까? 종단 속도. 종단 속도만 좀 보고 갈게요. 요건 조금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종단 속도.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게 있죠. 공기 저항. 그죠? 우리 보통 문제 풀 때 공기 저항 무시하고 막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물체가 떨어집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중력 가속도 때문에 중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라져요. 계속 빨라집니다. 떨어지면서. 알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계속 빨라져요. 그런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계속 빨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면 위쪽으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공기 저항력이 생겨요. 근데 이 공기 저항력이라는 녀석이 얘가 어떤 애냐면 자,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치면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KV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얘는 이제 비례상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기의 점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게 뭐냐면 V가 이 물체의 빠르기예요. 물체의 빠르기. 그럼 처음에는 물체가 느리니까 공기 저항력이 셀까 약할까? 당연히 약하겠죠. 중력은 크기가 일정한데 공기 저항력이 처음에는 이게 요만큼이야. 그럼 벡터 값으로 하면 이거 빼기 요거 하면 되죠. 그러면 이만큼 빼도 힘이 많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계속 빨라질 거야. 근데 빨라지다 보면 어떻게 돼? 얘도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야. 그죠?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R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힘이 두 개나 작용하지만 실제로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야. 자, 힘이 없으면 뭐가 안 생겨요? 가속도가 안 생겨요. 알겠죠? 가속도가 안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얘랑 얘가 같아질 때의 빠르기로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속력을 뭐라고 부른다? 종단 속도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점점점 빨라지다가 저항력도 커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이 형태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빗방울이 어떻게 된다? 빗방울이 공기가 없으면 떨어질 때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맞으면 뒤질 수도 있고 뒤질 만큼 아플 수도 있고 그쵸? 왜냐하면 총알 속도만큼 나오면은 그죠? 물로도 왜 그 강철 자르는 거 알죠? 그죠? 물로 굉장히 얇게 해가지고 그 레이저처럼 팍 쏘면 엄청난 속도로 쏘면은 그죠? 막 잘라내잖아요. 압력이 커지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진 물방울에 맞아갖고 깨꼬닥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재수 없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다? 빗방울이 어느 정도 빨라지면 종단 속도에 이르기 때문에 속도가 더 안 빨라져요. 알겠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도 괜찮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식 하나만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종단 속도의 MA는 mg-kx. mg가 뭐니? mg가 무게요. 중력. 그 다음에 kV가 뭐다? 이 마이너스 kV, 이게 공기 저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면 MA 값이 0이란 뜻과 같은 거죠. 그러면 A가 가속도인데 그 가속도가 없다란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그때의 빠르기를 뭐라고 한다? 종단 속도. 됐지? 자, 그 다음에 밑에 탄성력 한번 봅시다. 탄성력. 탄성력은 이제 그 한 장 넘어가서 6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탄성력.
이런 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뒤에서 우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찰력은 탄성력하고 다시 할게요. 종류별로. 자, 탄성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체 용수철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자, 자연 상태에서 이 정도라고 쳐봅시다. 여기에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마찰이 없다라고 쳐봅시다. 공기 저항력도 없고 마찰도 없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만큼 물체를 잡아 당겼어요. 그러면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죠? 잡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10N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체는 계속 이쪽으로 빨라져야 됩니다. 근데 안 빨라지고 여기 멈춰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있다라는 게 되겠지요? 그죠? 자, 이거는 누구의 힘이야? 이건 사람의 힘이야. 내가 주는 거. 그래서 외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외부의 힘. 그럼 이건 뭔데? 요거는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근데 용수철에 생긴 복원력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고무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면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고무줄의 탄성력. 이렇게 되는 거야. 탄성력.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복원력은 항상 이겁니다. F는 복원력이에요. 마이너스는 뭡니까? 이게 변형된 길이죠. 변형된 길이 방향이 이쪽 방향 늘어나면 돌아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K의 X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비례상수는 대부분 K로 표현하는데 이 K와 이 K가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알겠죠? 이 K는 이제 뭐냐? 얘는 뭐냐? 얘는 이름이. 요게 용수철 상수예요. 어떤 용수철은 쉽게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고 어떤 거는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죠. 센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질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잘 늘어날 수도 있고 잘 안 늘어날 수도 있죠. 같은 힘을 줬는데도 같은 길이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같은 힘 줘갖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거에 대한 겁니다. 용수철 상수예요. 그 다음에 요 값은 뭐가 되느냐? 변형 길입니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니면 얼마나 압축됐는지. 자연 상태에서. 알겠어요? 즉 평형 상태라고 보는 게 더 낫겠네. 자연 상태보다는 여기를 평형 상태에서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평형점. 여기에서 얼마나 늘어났느냐?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게 이제 X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탄성 한계 내에서만 작용합니다. 고무줄 같은 경우에 탄성 한계를 넘어서면 끊어져 버려요. 용수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볼펜 스프링 많이 해봤죠? 좀 심하게 늘렸더니 안 돌아가네. 뭐야? 탄성 한계 넘어서 버린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후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후계 법칙.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는 나중에 그 역학적 에너지 가서 얘기를 할 거니까 내버려 두고, 자, 우리는 이 용수철 연결하는 방식 한번 봅시다. 용수철. 용수철 연결을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요거 하나일 때 늘어나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를, 요번에는 여기에다가
똑같은 걸 여기 이렇게 달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달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용수철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하나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어. 맞니?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이렇게 연결하면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그랬을 때, 자, 잘 봐, 이제. 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가 K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 밑에 게 K2다. 요 경우하고, 요것도 보세요. 여기가 K1이라고 가정하고, 요 K2라고 했을 때, 이 용수철이 서로 달라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용수철 상수를 합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합성. 알겠죠? 자, 이 합성은 어떻게 하느냐? 자, 직렬일 때 보세요.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할까요? 일정해지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게 이제 힘을 받으니까 늘어나겠죠? 첫 번째 용수철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 용수철도 늘어날 거예요. 그럼 변형 길이가 있겠죠? 변형 길이. 변형 길이 x1과 x2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힘을 받아도 용수철 상수가 다르면 어떤 건 잘 늘어나는 게 있고 어떤 건 잘 안 늘어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가 일정하냐면 요 물체가 달려 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무게가 작용할 거 아니야. 그죠?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이 힘이 여기에도 작용하고 여기에도 작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것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야. 그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변형 길이가 다릅니다. 변형 길이.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x1 조금 늘어났고 여기에서 x2 조금 늘어났지만 이거 다 합치면 우리가 x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변형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x는 x1 플러스 x2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자 얘랑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요거 x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부호는 그냥 내버려 두고 k분의 f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x 자리에 k분의 f는 x1이면 k1분의 f1 플러스 k2분의 f2 이렇게 되겠지요? 맞나요? 근데 힘이 일정하다며. 즉 F가 F1에 작용하는 것과 F2에 작용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요거는 다 약분을 하면 요건 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K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합성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자, 예. 빠르게, 예. 요게 뭐, 200이라고 쳐봅시다. K가. 그 다음에, 요게 400이요. 그럼 이걸 하나로 봤을 때, 합성된 거 하나로 봤을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K분의 1은 200분의 1 더하기 400분의 1. 그럼 요거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400분의 여기 2를 곱해줘야 되니까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K분의 1 값이니까 K 값은 어떻게 된다? 3분의 400. 3분의 400짜리 하나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 얘기예요. 요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직렬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병렬. 병렬은 쉬워요. 병렬은. 병렬일 때는 뭐가 같아지느냐? 늘어나는 요게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x1, x2가 다 x만큼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같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 이번에는 힘이 달라지는 거야.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것은 여기 많이 걸릴 수 있고 여기는 작게 걸릴 수 있는데 많이 걸렸는데도 이게 똑같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용수철 상수가 되게 큰 거야.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잘 안 늘어나는 녀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다르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면. 그래서 힘이 다르기 때문에 F는 F1 더하기 F2 요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KX고 얘는 K1, X1, 얘는 K2, X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뭐가 같다며? X가 같대요. X가. 그래서 얘는 좀 쉬워. 뭐 합성을 하면 그냥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오케이? 그냥 더해주면 돼. 이게 예를 들어서 200짜리고 이게 400짜리야. 그러면 하나짜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 얼마짜리로? 600짜리로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 이해가죠? 이해가죠? 요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그 66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찰력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마찰력 얘기도 좀 합시다. 자, 마찰력은요, 잘 들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이 있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다시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운동 마찰력이 있어요. 운동 마찰력. 자, 설명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 자동차가 이렇게 달립니다. 쫙 달려요.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탁 잡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바퀴가 안 돌고 미끌리면서 끽 하고 가요. 이건 바퀴가 빙 돌면서, 알겠죠? 갑니다. 자, 이때 마찰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생각해봐. 마찰력이 없으면은 갈 수 있니? 바퀴가 어떨 거 아니야? 그죠? 마찰이 없으면 밖에 윙 돌아도 마찰이 없는데 어떡해? 쉽게 생각하면 공중에 차를 띄워놓고 바퀴 돌린다고 생각해봐. 앞으로 가? 안 가잖아. 그 얘기야. 그러면 마찰력이 있어야 가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찰력이 있겠죠? 그죠? 스키드 마크 쫙 생기잖아. 그죠?
자, 여기는 어떤 마찰력이고 여기는 어떤 마찰력이 생길까요? 예?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느낌상으로 여기 A 구간은 어떤 마찰력, B 구간은 어떤 마찰력? A가 정지고 B가 A 정지, 요 B 운동, 다른 사람들은 그럴 것 같죠? 네. 그게 제일 딱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 뭐가 되느냐? 여기 정지 마찰력 맞아요. 에? 알겠죠? 여기 운동 마찰력. 여기. 정지 마찰력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뭐가 정지 마찰력이에요? 물체가 운동하면 운동 마찰력입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이 정지와 운동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거부터 해 드릴게요. 정유리가 잘 판단을 했네. 대부분 이거 운동, 이것도 운동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예. 일어나. 쉬는 시간이야.